눈이 겨울답게 보네. 비와 수수기는 한데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포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보고회는 전문가, 시의원, 관계자를 모시고 그간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전문가, 시의원과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최종 수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향후에 12월 말 정도에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한 분 참석하였습니다. 이영훈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정부선 복지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장사 분야 전문가 3분을 모셨습니다. 푸른 장사문화원 신산철 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원장님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문화원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의 설계부터 개원까지 자문을 해주셨으며 화성시 장사시설의 전반을 알고 계시는 전문가입니다. 협성대학교 장례지도사 교육원 배중장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장례지도사를 양성하고 화성시 공영장례를 주관하고 계시며 지난 9월 수원 세모녀를 화성시 추모공원에 안치할 때 제례의식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 최혁 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대표님은 우리시 장사시설 중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웰다잉 문화 활동과 양성 과정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수행기관인 경기복지대전 책임연구원 김희연 박사님 참석하였습니다. 책임연구원은 2013년 화성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 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 등 화성시 장사시설 관련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 등 장사시설 관련 여러 용역을 추진하였고 2002년 박사학위 취득 후 151건의 다양한 연구 경험과 역량을 갖추신 분입니다. 다음으로 용역 최종 보고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은 경기복지대단 책임연구원 김현 박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복지대단의 김희연입니다. 저 이제 오늘이 최종 보고인데요. 지난 중간 보고 때까지는 우리가 수급 분석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오늘 이용원 의원님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도 조금 상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중장기 지역 수급 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라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 내용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장사시설에 대해서 현황 분석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수급계획이니까 화성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향후
어떤 시설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용 의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용 실태 파악을 기존으로 근거로 해서 향후 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수급을 추계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급을 추계할 때는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 5년 동안에 화성시가 나아갈 장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화성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이기 때문에 공간적 범위는 화성시입니다. 그런데 한백산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5개, 화성시 외에 5개 시가 같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를 측정할 때는 5개의 시도 같이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23년부터 27년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만 사실은 수급 추계를 5년 단위로 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2045년까지 화장률을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추계도 2045년까지 추계할 예정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장사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사시설의 범위,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묘지, 화장시설, 공원시설, 자연장지, 그 다음에 장례식장도 장사시설에 포함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연구 방법은 화성 시민에 대해서 이용 수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그동안 화성시의 화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동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장래 인구 추계를 위해서 코호트 요인 분석법을 사용할 예정인 거고요. 수급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에 공급된 시설의 수요를 뺀 수급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묘지가 만장된 상태인데요. 이런 만장된 상태의 묘지를 어떻게 재개발할 것인지를 좀 참고 자료를 삼기 위해서 사례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이 현황은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묘지는 공설묘지가 55개소가 있고요. 이 공설묘지와 일반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장사 조례에 근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시설은 한백산 수목공원이 건립되어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건립이 됐고요. 작년 7월에 우리가 임시로 개장을 해서 화장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3개의 화장로가 있고요. 5개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그동안의 화장률인데요. 화성시의 화장률인데요. 화성시의 화장률이 경기도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동안 쭉 낮았다가 이번에 2021년도 그 통계를 보면 경기도를 앞지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백산 추모공원이 건립되면서 화장이 좀 많아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원시설인데요. 공설 공원시설은 2개가 있습니다. 화성시 추모공원 있고요. 한백산 추모공원 내에 공원시설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봉안 가능 기수는 화성시 추모공원은 957기고 한백산 추모공원은 2만 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총 21,360기가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추모공원 내에서도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최대한 늘리고 한백산 추모공원도 이 봉안시설을 최대한 늘리는 것까지도 우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수요에 공급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모공원 내에 이제 그 봉안시설 외에 이렇게 평장로가 있습니다. 여기인데요. 가보서 보니까 거의 다 만장 상태이더라고요. 12기 정도가 앞으로 남아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 남아있는 거를 또 재개발해가지고 485개의 그 공급량을 늘릴 계획인 걸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장지인데요. 공설 자연장지는 한백산 추모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수목장 형태의 자연장지인 거고요. 이건 이제 잔디장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5개 시군에서는 별로 이제 많이 이용은 하고 있지 않고 관내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목장 같은 경우에 수목장형 그 자연장을 보니까 한 나무 아래 6개의 요걸이 모셔져 있더라고요. 금년 10월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그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는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는 앞으로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했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것만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죽은 다음에 어떤 장법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화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93.6%가 화장을 원했고요. 주로 이제 어떤 형태의 그 화장 후에 어떤 유골 안치 방법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절반 이상이 자연장지를 원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연장을 이용하는 이용률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중간 보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장을 원했을 때 자연장의 주체를 누구로 원하느냐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66.2%입니다. 이 두 개가 바로 공설에 대한 수요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선호하는 봉안시설인데요. 기준에서 이제 봉안당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봉안시설 중에서도 운영하는 주체를 어디로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 절반 정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시설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봉안시설의 공설 수요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요즘에 3분장에 대한 정책을 이제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 3분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80%가 공감한다, 이용하겠다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한백산 추모공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조사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어디를 이용했느냐라고 하니까 주로 이제 장례식장을 이용했고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장시간 대기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장시간 대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약간 불편한 점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백산 추모공원에서 지금 웰다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70% 이상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연령별 여기 나와 있지만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 시설에 대한 수급 분석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망자가 나와야 되는데 사망자는 결국에 인구의 추계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화성시 인구 추계는 화성시 도시 기본 계획을 이제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실제 보니까 2020년에 화성시 도시 기본 계획의 인구가 100만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한 85만 5천 명인데 그래서 이 차이가 커서 저희들 내부 연구진이 별도로 인구 추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다 공급될 경우에 인구 추계가 과다하게 추계될 경우에는 그만큼 시설을 과다하게 공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구를 추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계한 인구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3년에는 한 95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수급 추계의 마지막인 27년에는 96만 명 정도로 되는 걸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어서는 시점은 2030년이면 화성시에 100만 명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망자 수를 그동안의 사망률을 쭉 적용해서 사망자 수를 추계를 했는데요. 2023년도에 한 3,250명이 사망자 수가 2045년에는 7,000명이 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본이 되는 수급 추계의 기본이 되는 사망자를 추계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추계는 화장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에 65.9%였는데 쭉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데 2000년, 20년 들어와서는 이 성장세가 약간 좀 주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그대로 앞으로의 추세가 계속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화장률도 추계를 했습니다. 보통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다가 다시 완만하게 성장하는 이런 로지스틱 모형이 일반적인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속하게 1970, 8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하다가 2020년도에 들어서서 완만하게 성장하는 이런 그 지수 성장 모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을 선택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건복지부는 2045년까지 이제 추계를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2045년에 98%에 도달하는 걸로
정하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성장 모형, 지수 성장 모형에 따라서 2023년부터 27년까지 화장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22년에 93%, 그 다음에 27년에 95%에 도달하는 걸로 이렇게 추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미 93%에 도달을 했죠. 우리가 21년도에 도달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보다도 화장률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또 근데 또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보면 높았다 또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장률 인구에 대해 추계를 해서 사망자 수가 나왔고 화장률도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연장이나 봉안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추계를 해봤는데요. 일단 화장후 안치 방식별로 이렇게 보면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2045년에 7,214명이 사망한다고 가정을 했었고요. 우리가 추계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자연장 52.4%, 봉안시설 38.5%를 적용했을 때 자연장 수요와 봉안시설 수요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사설을 다 합친 수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공설에 한해서만 했을 때 공설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장과 봉안시설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공설에 한정해서만 수요를 측정했을 때 자연장 같은 경우에는 1,875명,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1,830명으로 2045년에 수요가 추정이 됩니다. 나머지 추계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추계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일단 수요는 화성시면에 한정한다. 사설도 우리가 수요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설 여기 뭐 최혁 대표님도 나와 계시지만 사설은 화성시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화성시민에 한정하고 다만 한백산 추모공원에 5개의 시가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요는 지금 14개월, 개장한 지 14개월이 지났는데 이 14개월에 그 수요가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수요를 추계를 했습니다. 공급은 우리도 이제 공설시설에 한해서만 수요가 화성시민에 한정해서 하듯이 공설도 공설시설에 한해서만 우리가 공급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사설까지 다 하게 되면 이 수요 범위를 전 국민까지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사설 시설은 우리 추계에서 이제 벗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계를 할 때 기준이 몇 가지 정해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로 한 로당 1일 4건을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은 그 보건복지부가 한 로당 3.5건 처리해라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준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로는 화장로 추계인데요. 일단 화장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는 화성시민과 5개 시의 그 시민들이 한백산 추모공원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화장 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민 사망자의 화장 수요를 곱해서 이제 화성시민의 화장 수요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개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4개월 동안 이용자를 토대로 했을 때 한 달에 몇 건을 이용하는지 그 다음에 1년으로 곱하고 그걸 5개 시로 곱해서 나온 것이 바로 11,708건입니다. 이 11,708건이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화장 수요를 저희들이 추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화성시에는 13로에 화장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13로가 하루에 3.5건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으로 봤을 때 화장로는 2036년에 부족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장사시설은 자연장인데요. 이 자연장은 2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공설과 사설을 다 합친 수요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공설 수요만 한정해서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수요는 5개 시의 수요는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지난 14개월 동안 이용한 실적, 한백산 추모공원을 이용한 실적, 그 다음에 화성시민의 자연장에 대한 수요 이거를 같이 더해서 수요를 측정을 했고요. 일단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은 2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또 계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남아있는 건수, 현재 남아있는 공급 물량,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대한으로 늘렸을 때의 공급량 이렇게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30 5개 시반을 고려를 했을 때는 2033년부터 자연장지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설 수요에 한정해서만 저희들이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수요를 공설 수요에 한정해서 봤을 때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나머지 방식은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요. 2041년부터 자연장지가 부족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세 번째 시설은 이제 공안시설입니다. 공안시설도 자연장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추계했습니다. 화성 시민의 수요, 5개 시의 수요, 그 다음에 현재 공급량, 그 다음에 향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현재 잔여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5년에 부족한 거고요. 최대 공급했을 때는 2031년부터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족 시기를 뒤로 늦추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화성시 추모공원은 2024년에, 그 다음에 한박산 추모공원은 2026년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안시설도 공설의 수요에 한정해서 이제 추계를 했는데요. 현재 잔여량 기준으로는 26년, 그 다음에 최대 증설했을 때는 32년까지 여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방향인데요. 화성 정책 방향은 결국에는 이제 국가 정책 방향과 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국가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 방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요. 요람에서 사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죠, 그죠? 예. 네, 리버리지가. 근데 이제 장래에는 무덤 이후까지 가겠다라고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장래복지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정책의 방향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중점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장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화장에 대한 그런 엄청 어려운 경험들이 있었죠. 5일장, 7일장 굉장히 어려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난대비에 대한 장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 인구 구조가 1인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고독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국가 역할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이고요. 세 번째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직접 조문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온라인 추모 공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속적인 그 과제로 장사시설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 특히 자연장지, 친자연적인 장사시설인 자연장지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성시도 직면한 문제인데 묘지가 이제 계속 만장 상태입니다. 묘지 재개발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사시설 평가제도 도입하겠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제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래에 대해서는 너무 거부감이 많은데 이런 인식 개선 계속 하겠다. 그래서 장래가 아니라 웰다잉으로 좀 개념을 바꿔서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화성 장사 정책의 방향을 세대가 공감하는 장래 문화 확산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장사시설 입지할 때 다 거부했던 게 뭐냐면 죽은 시신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거부한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다루는 하나의 문화시설로 전환하자. 그 다음에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좀 정리하는 그런 시설로 전환하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 삶이 굉장히 가치로운 것처럼 그런 삶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웰다잉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보자.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정책 방향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한테는 품위 있는 죽음을, 산 자한테는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로 인식을 좀 전환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해야 될 과제는 당연히 이제 적정한 장사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그 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제가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방향은 적정한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부족한 이제 우리가 수급 추계했을 때 지금 당장은 부족하진 않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부족한 시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을 추계를 했기 때문에 적기에 확충을 하되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법.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말을 하는 그런 3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기 위한 미리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추진 과제로는 번역별 묘지를 재개발하고 화장로를 추가 설치하고 3분장을 도입하고 보관시설을 확충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사정책의 방향은 새로운 장사문화를 선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I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 3분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앞당겨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화성시 책임 강화입니다. 1인 가구가 화성시도 이제 그 학생들 대학교도 많고 이러는데 1인 가구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독사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책임을 좀 강화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혼자 살고 있다고 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화성시의 장사 책임, 행정적인 책임을 좀 강화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위한 과제로서는 한백산 추모공원에서 웰다잉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산을 하고, 그다음에 입법을 좀 바꿔서 이제 이런 묘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법에 좀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오셨으니까 이번에 장사법 개정을 조례를 좀 개정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낸다든지, 그 다음에 이 장사가 사실은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행정인데도 너무 한 팀이라든지 좀 부족했습니다. 이런 장사 행정을 전문화하는 것을 좀 제안해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장사 시설의 하나하나 유형별로 좀 보면 일단 묘지 재개발입니다. 왜냐하면 매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조사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93.8%가 화장을 한다고 그랬지 나머지는 다 매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자 수를 이렇게 인구 추계별로 이렇게 따져보면 전반적으로 한 150명 내외는 매장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장을 원하는데 다 만장 상태니까 공설묘지에 매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55개의 공설묘지를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의 방향은 공원이나 다른 장사시설을 재개발하거나 아니면 묘지를 재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원화와 다른 장사시설로 전환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우리 설문조사에서도 기존 장사시설에 대한 재개발의 방향으로는 이런 공원화에 대한 요구가 45% 정도가 나왔습니다. 좀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기한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원화하기에 좀 최적지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직접 가보니까 그 앞에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왕릉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살고 계신 그 주민들은 아마 문 열면 묘지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계를 통해서 여기 수원시 오목청동에 있는 묘지하고 우리 화성시의 기한 공설묘지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랑 같이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런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하고 추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장사시설로 재개발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적기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어천 공설묘지입니다. 이 어천 공설묘지 바로 옆에는 한백산 추모공원이 있더라고요. 한백산 추모공원에서 화장한 그 유골을 여기에 이 묘지를 재개발해가지고 자연장지라든지 봉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제 봉안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장사시설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여기가 이제 사유지를 우리 공설묘지가 이제 침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와의 경계를 위해서라도 여기를 봉안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경계를 좀 만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화장시설, 이제 장사시설은 화장시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36년부터 화장로가 부족하다고 했고, 우리 13기 외에 5개의 그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는 예비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예비 공간이라 할 수가 있는데, 가보니까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로 피크 때 이제 시신을 모시는 그런 냉동식품이 창고가 부족하면서 그걸로 이제 설치하려고 하고 계시는데요.
그건 이제 한쪽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미리 대비해서 화장도를 설치하는 방식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5개를 한꺼번에 할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는 화성시에서 좀 판단해 볼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장도를 설치를 할 때 캐비넷식, 지금 정부에서는 대차식이 아니라 캐비넷식으로 설치하면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화장도를 설치할 때 캐비넷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사시설은 봉안시설인데요. 이제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 2026년부터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2026년부터 그 다음에 만약에 최대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2033년부터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지난번 그 중간보고 때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럼 다섯 개 시가 이제 우리 한백산 청호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야만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대안으로 그때 얘기했던 게 일단 우리 화성시만 할 수 있는 일정 부분까지는 같이 하되 일정 수준이 넘어가는 부분은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장사법에도 시군이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남 같은 경우에는 공동 사용하는 시설하고 화성시, 그러니까 자체 시민을 위한 시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 화성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기 설치를 위해서는 2024년도에 화성시 추모공원, 그 다음에 한백산 추모공원에 2026년도에 이런 계획된 대로 최대 그 공급량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지 재개발을 할 때 우리 어천 공설묘지처럼 실내에 봉안담도 있지만 실외에 봉안담 같은 걸 하면 훨씬 더 많이 입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봉안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평장묘를 되게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성시 추모공원에 이제 기간이 만료되는 유골이 있습니다. 이 유골을 다시 봉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져가시는 반환하는 분도 있는데 이걸 공급량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때 이제 방한환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추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제 추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쓰지는 않았지만 신선철 원장님이 또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 우리가 봉안시설이 지금 30, 30인데 그 봉안 그 항아리를 보면 유골이 절반도 안 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골을 조그만하게 20, 20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사이즈를 30, 30이 아니라 20, 20으로도 줄여서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0, 30 이거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백산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웰다잉을 교육하고 있지만 이런 장소로 우리 죽음을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교육 장소 이런 장소로 조금 더 그 다음에 이 장소에 가서 내 삶을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악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 열어가지고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장소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 단순히 죽은 사람에 대한 시신을 처리하는 장소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사입법 개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계획인데 사실은 이게 심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 절차를 좀 마련하는 것들을 우리 그 조례해설에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의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사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화성시에서 좀 나서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5개의 공설묘지를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개장요구를 할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군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장사 조례에 좀 담아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백산에 대한 것은 별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거 외에 장사 조례에 이런 한백산 추모공원을 그 조례에 대한 이 한백산 추모공원의 기능을 이 조례에 장사 조례에 좀 기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사 조직에 대한 전문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는 인구 증가와 함께 이제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개 시군을 의견 조율해야 되는 그런 업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묘지 재개발하는 그런 업무,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업무가 늘어나면 조직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책의 방향이 당사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장사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에 노인복지과에 나와가지고 장사문화팀하고 한백산 수목공원 팀이 위생정책과로 옮겨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팀 수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한 과 수준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바로 승격을 시켜서 전문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보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안시설에서 공급량을 선정할 때 이제 화성시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15년이 도래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량을 추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환율에 대한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직 이제 도래하지도 않았고 반환율에 대한 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걸 수급 분석에 넣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안당 계속해서 증설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 했는데 그 얘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장사정책 방향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까지는 증설하되 그 다음에는 알아서 각 시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 그 다음에 화성 시민만을 위한 공안시설은 별도로 좀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보고서에 반영이 됐느냐, 우리 공설묘지 재개발 방향에 대해서 내용을 좀 담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공설일 경우에 취업계층을 좀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장사시설이 서울같이 이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이면 누구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 의견 주신 것 중에 하나는 그 취업계층의 사용 빈도를 따져가지고 한백산 추모공원 중에 한 개는 그 장례식 때는 취약계층만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사실은 얼마만큼의 취약계층이 얼마만큼의 빈도로 돌아가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본 과업에서도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이제 화장 건수를 하루에 3.5회를 정하고 있는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 코로나19 때 하루에 뭐 7번까지도 처리를 했는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3.5건을 권고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건을 지금 정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너무 많이 돌리면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그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지금 3.5건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장 선호도는 아까 보면 50%가 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용률은 공안시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요와 공급 간의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자연장이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안시설 같은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려고 하면 좀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제 상분장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공안시설보다는 상분장 같은 그런 방식으로 많이 선호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내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야외에 뭐 성장물이라든지 공원 단위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금 해서 시민들의 수요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이고요.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실태조사에서 20세 이상 500명이라고 했는데, 네. 그 이제 이거는 그 연령층이 좀 실태조사의 참여율은 어때요? 20대하고 20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연령별로 혹시 된 게 있나요? 네, 연령별로 이제 화성시의 인구 분포를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의 연령 분포가 화성시에서 19%를 차지한다 그러면 500명 중에 19%를 할당을 해서 그대로 했고요. 19%에 해당되는 그 사례수만큼은 반드시 채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응답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면접원이 가서 일일이 설명해서
조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까꾸로 질문 좀, 그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인식이 지금 아직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딘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게 DNA가 우린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글자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그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이제 지금 국가정책 3차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거고 2차 국가정책 때 그때 이제 처음 웰다잉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5년 전 일인데 너무 빠른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5년 만에 웰다잉이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당연한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웰다잉에 대한 조례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때 벌써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의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문화공간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족을 잃은 상실감에 젖어 있는 사람 옆에서 음악회를 연다? 그것도 사실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도 뭐 미술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좋은 시설을 단순히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실질적으로 뭐 가서 봤을 때 이제 뭐 저도 연령이 적지는 않은데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지만 연령이 많아질수록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가 되게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가서 미술을 보면서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묘지 공원화가 아까 45% 희망한다고 그랬는데 수원하고 화성 경계라고 그랬는데 묘지가 우리가 사는 아파트라든가 근처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가면서 이게 문화공간이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장례식장 가면은 빨간색이나 이런 복장부터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뭐 그런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참 요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수원에서 뭐 예전부터 나비날다라는 추모 음악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수원 연화장에서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분들도 오시고 시민분들도 오시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또 세종시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생대회 하루를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푸드코트라든지 이런 거를 좀 물론 이제 세종시 은하수공원은 이제 장사시설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또 가족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들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장사시설 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법 이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가족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입구에 뭐 유채꽃이라든지 백일홍이라든지 이런 단지를 만들면서 포토존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분들이 오셔서 이제 촬영도 하고 그리고 공안당 그 중앙에다가 이제 그림 전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도 하면서 인식 개선은 이제는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개선 많이 돼 있다라고 보고 또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안당이나 이쪽에는 가족들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요 저는. 네. 외부 가족이 아닌 사람이 묘지라든가 이런 데 오기는 쉽지가 않은 거고 거기서 문화 공연한다는 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가족들은 그게 좀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낯설지가 않고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웰다잉하고 호스피스하고는 불가분에 그게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뭐 연명치료하고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처음 시작이 연명치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법 자체가 호스피스 완화 및 연명의료 결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연명의료 결정법이 웰다잉법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이제 웰다잉을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그러게 이거 저는 이제 묘지가 제일 포근하고 아주 따뜻하고 좋았던 건 군대에서 야영 가면은 저 이제 구사단 백마부대 출신인데 묘지가 천막치고 야영이니까 제일 좋아요. 아주 폭신폭신하고 그때처럼 친했던 적이 없었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54개소 있는데 공동묘지를 뭐 도심에 속해 있어가지고 택지로 간다거나 공원으로 간다거나 말고 그냥 그 뭐라고나 묘지로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좀 언뜻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안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평양묘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규모를 좀 축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정비를 좀 해가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방향이 그 공원하고 장사시설 다른 장사시설로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묘지로 재사용하고 묘지를 재사용할 때 네. 그 평장묘로 그냥 그러니까 지금 막 어수선하잖아요. 네. 막 묘지가 방향도 다르고 뭐 면적도 다르는데 그 일정하게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하면 그런 경우 우리가 보상을 줘야지나 그걸 보상 줄 필요는 없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기 할 때는 보상을 주잖아요. 나갈 네, 나갈 때. 근데 그런 식으로 다시 재사용하고 그러면 보상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묘지로 재정비하는 우리 54개소에 대해서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어차피 이제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사용 기간이 지나서 이제 개장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개장을 하고 이제 남는 부지는 이제 시에서 이제 조례로 정해서 그럼 평장형 묘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해두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골에 있는 그 공동묘지 보면은 언제 썼는지도 모르고 회기간을 좀 따지기는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래도 읍면 단위별로 지금 이제 공동묘지들이 대부분 읍면 단위로 네. 묘지가 있잖아요. 네. 묘지 보면 어차피 사망유자 기준으로 봐야죠. 과거에는 다 묘지 기준이니까. 그래서 사망유자 기준으로 보셔가지고 그건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도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문화공간으로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좀 더 추가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강의를 나가는데 실은 그 웰다잉 강의실로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좀 의원님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문화공간을 좀 탄생을 한다 하면은 일반 시민들도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전문 강사로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좀 장소가 다시 한번 좀 잘 마련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시민들의 이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이렇게 교육할 때 보면은 항상 모집 인원보다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복지관에서들도 그 강사 과정들 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상대로 웰다잉 노트 만들기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를 그렇게 차지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연령대들이 웰다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있고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웰다잉 하면은 자격증이 웰다잉 자격증을 정부가 거절을 했었어요. 명칭 때문에. 그래서 웰라이프 자격증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웰다잉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이미 한 5, 6년 전부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관심 갖는 주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상당히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의 관심들도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는 직접적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공간이 야외의 어떤 조각공원이라든지 실내 미술품 전시가 된다든지 이런 공간으로서 활용하기는 한백산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이용하면서 특별히 불편함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대기 시간이 길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기 시간이 길어서 불편하다는 점들은 어떤 장르 문화를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가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본인들의 삶과 또 삶 이후의 과정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기 시간에 대한 지루함들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 공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 예술인 묘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아까 취약층 얘기도 나왔는데 문화예술인의 그 묘지도 공간이 너무 넓은 건 아니에요? 그 차이는 어떻게 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면적이요? 네. 면적은 지금 일반 잔디장보다는 훨씬 이제 넓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도 너무 크면은 그것도 또 예.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문화예술인이 왔을 때 어떤 문화 행사라든가 네. 체육인이면 체육인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 예술인이라면 예술인이 예. 와가지고 한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고 이동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향남 성북리 출신인데요. 발탈문화재, 무형문화재인데 그분이 2021년 11월 4일날 안치를 했고요. 올해 2022년 11월 5일날 그 제자분들이 있습니다. 화상에 그분들이 또 와서 추모제를 이제 하고 그 특화묘역 안에 조그만한 우리가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나가서 내년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문화예술체육이 이동환님 말고 김홍기님 같은 경우는 레슬링이지 않습니까? 원래 고향은 한편이고요. 이제 이런 분들을 해서 다 같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으신 분들을 위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가 주관을 해서 특화묘역에 그 공간이 비좁다면 뭐 다른 주차 공간이라도 해서 좀 공간을 그분들도 좀 확장성 있게 보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추모제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6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여기서 아까 그 최혁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간, 문화 공간 이런 부분들은 저기 그 타시군 해남과 공동사용 보난시설과 뭐 화성시민만에 있는 보안시설 별도 설치 고려를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도 제안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민선 8기 되면서 시장님께서도 그 지금 당장 6개 시가 하는 보안시설도 부족하지만 그 지역에 이제 자연장기 쪽에는 우리 시의 그 소유이고 우리 시가 단독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에도 그러한 우리 시만 저기 기봉추모원에 있는 공간 말고 여기에도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우리는 우리 봉안시설만 하지 말고 6개시 봉안시설은 봉안시설만 하려고 할 거고요. 우리 시가 저 봉안시설 별도로 만든다면은 그 공간 한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아까 웰다잉 문화 장소라든지 뭐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었으면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신 부분들은 이제 말씀 주셔서 봉안시설만 생각했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웰다잉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좀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뭐 지금 긴 시간이기 때문에 화장의 긴 시간 때문에 그런 화장의 역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문화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제가 보면은 뭐 하나의 제가 이제 이거를 추진하면서 그거를 못했던 부분이어서 지금에 와서 이제 돌이켜서 꼭 했던 게 요즘은 둘레길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둘레길을 좀 하려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못 해가지고 우리 지금 공원에 한백산 추모공원에 하나의 그 경계 우리 시유기하고 경계에 있는 둘레길을 만들면 특히나 이제 저기 뭐 지금 동탄 아르덴처럼 무장의 뭐 둘레길 이런 부분들을 특화를 해서 한다면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또 뭐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매칭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했을 때는 뭐 전망대까지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좀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둘레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서 했는데 이제 그 개장이 제일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못 해가지고 향후 과제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하면은 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 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부분 딱 하나의 아이디어인 차원에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인천 시림묘지는 도심 안에 있다 보니까 네. 실은 그 산책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뒷산으로 해서.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평소에는 주차장에 여유가 있잖아요. 명절 때 빼놓고는.
우리 일반 시민 차 타고 와서 차를 거기다 대놓고 둘레길 이렇게 한 2시간 이상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되어 있고요. 우리 지금 3시잖아. 예, 3시. 지금 기안동 공동묘지도 주민들이 산책길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산책길을 돼 있어서 주민들이 산책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만장이 되면 지금 인구가 27년도에 100만을 마셨는데 30년. 25년도면은 얼추 100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도 문제고, 이게 만장이 다 되면은 뭐 어떻게 확장할 대책은 어떻게,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5개 시군과 관계가 현재 이 시설 기준 가지고 계약을 한 거야? 아니면 그냥 이 전체적인 거 다 차도 계속 지속적으로 5개시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 한백산 추모공원의 공간, 그다음에 화장장과 봉안시설, 그다음에 주차장 이쪽이 이제 6개시의 땅으로 보면 건물로 보면 지분이 있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자연장지, 특화묘 이쪽은 화성시가 단독으로 매입을 했고 단독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수요에 맞춰서 아까 말했던 우리 시만의 봉안시설 부분들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100만은 여기는 이제 2030의 100만은 순수한 내국인을 말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2025년에 보면은 외국인 부분까지 포함하면 100만 부분들인 거고, 이제 그 특례시 기준은 외국인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2026년 정도, 그래서 100만이 넘어서 2년이 유지가 돼야 특례시로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조사 아주 설명을 잘 들었는데 네. 시간이 이건 저 공동묘지 반장된 공동묘지 부분은 그 지금 2가지 유형을 이제 안으로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 팽창으로 인한 그 묘지가 이제 주거 지역과 가까이 있는 경우에 이제 개발되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 시설로 재개발되는 어촌동 공설묘지 2가지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게 모델이 되고 나면 점차 우선 아마 1순위를 정하는 게 이제 2개 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개가 재개발되면 향후에 이제 하나씩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씩 이제 계속 재개발해가는 방향이 이번 아마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다 이제 이런 부분을 실행하려면 아까 말했던 그 장사 행정의 전문화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중장년복지과로 바뀌면서 위생과에서 우리 수원시 특례시가 연화장을 위생경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모델이었지만 결국은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20만 평이거든요. 묘지가. 이거를 어떻게든 아까 1안이랑 3안으로 한다 하면은 이게 전문적인 과 체제로 해서 해야지만이 이거를 실행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계에게 모든 걸 담았지만 이 실행력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장년에 중장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행정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이러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저도 농담 안 하면은 네. 내가 몇 년도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셨다고요? 아까 산분장에 관련돼서 원래 선호도는 자연장비를 선호하지만 실제로 사원전전 통계 보니까 선호도는 40-50%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자연장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16% 이밖에 안 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자연장비를 선택하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봉안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3차 계획에서도 3분장을 중심으로 내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왕 지금 문화공간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문화공간 얘기 나올 때는 3분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일 두려움은 잊혀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길 한 번이라도 찾아가고 싶은데 분명 여기에다 3분을 했는데 한 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기억해 줄 수 있는 어떤 작은 장치라도 있다면, 예를 들어 그 전에 계셨던 곳 혹은 봉안함 사진이라도 하나 그 이름으로라도 와서 검색을 했을 때 여기 계셨고 여기에 3분 되셨다, 이런 것들이 검색되는 자리가 있으면 충분히 3분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의미화가 되고 추모가 된다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우리 세종시의 은하수공 같은 경우는 장내 역사관이나 문화관이 따로 존재하고 예, 그렇죠. 거기 갔다 오면 아까 화장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거기 충분히 들어가서 네. 체험을 하고 거기 가면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코스에 우리가 여기에 오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이 기억되고 있다는 걸 어떤 디지털화 작업이라든가 되는 걸로 하는 문화역사관이 개발이 되면 네. 그러면 훨씬 이 3분장으로 유입될 수도 있고 지금 봉안의 문제를 네. 약간 더 전환하는 데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장례 문화가 그 문화적인 거 같아. 지금 발공이라든가 뭐 이런 거 행역들 이런 거 보면 다 노래를 들어가잖아요. 이게. 네. 그거 보면 우리나라 문화가 참 대단하긴 한 건데 또 이제 자연장비를 여지껏 우리가 선언했다가 그 선언한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 사람 기준인 것 같아. 이게 산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만남 가지고 음식 나누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제 이 추모원가 조그만 이런 데다 있다 보니까 네. 가족들이 다 모이기는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게 이상해진 게 아닌가. 저도 이제 화성 추모공원에 이제 어머님을 모셨는데 좁으니까 가족들이 몇 명만 많은 데다가 네. 그런 부분들도 야, 이제 같이 오면 안 되겠다. 이제 따로따로 시간 될 때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너무 1인 가족화 되듯이 그런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하튼 뭐 수고하셨고 수희 씨도 제가 다른 일 좀 있어가지고 네. 그 다른 의원님들이 또 급한 일이 있고 그래서 보던 것 같아. 죄송해요. 사과드립니다. 마무리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성의껏 그 보고와 응답해 주신 김의원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관계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그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최종 보고에 정리해서 다시 그 정리해서 12월 말 정도에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